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꿈에 얽힌 한 여성분의 무섭고도 슬픈 실화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젊은 20대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연은 100% 실화입니다. 다만 제가 글솜씨가 부족해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공포가 느껴지실지는 미지수네요. 사연을 쓰다 보니 이 이야기가 공포스러운 건지 의문도 들긴 하지만 미스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7월 중순쯤이었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4살이고 둘째 녀석은 돌이 되기 조금 전이었죠.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시댁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했습니다. 동선을 설명하자면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큰 녀석을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강릉시 영곡면에 위치한 시댁에 둘째를 내려준 다음 회사에 출근을 해요. 현남과 연곡은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리며 아무튼 양양과 강릉이지만 거리상으로는 아주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날도 첫째를 내려주고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부슬부슬 오던 비가 주문진을 지나기 시작하면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개와 차량 와이퍼를 초고속으로 해도 퍼붓는 비를 당해낼 수가 없더군요. 아마 이쪽 사시는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영곡면 쪽은 대관령 자락에 있어서 날씨가 들쭉날쭉이고 주변 날씨와는 상관없이 강릉시에는 비가 오는데 영곡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강릉 시내에는 해가 쨍쨍한데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든지 아무튼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초보 운전에다가 뒤에는 어린 아들 녀석이 타고 있으니 시속 20에서 30km를 전전하며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와 안개 때문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문득 매일 차만 타면 할머니 댁에 가고 엄마와 헤어지는 걸 아는 건지 뒷좌석 카시트에 앉는 순간부터 칭얼칭얼하는 둘째 녀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것입니다. 이상한 마음에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보는 순간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뒷좌석에 계셨는데 눈썰미는 없지만 시어머니보다 젊은 듯한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왼손으론 둘째 녀석 머리를 쓰담고 오른손으론 가슴께를 두들겨주며 자장자장 하듯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룸밀러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고 다시 봐도 그 아주머니 그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놀라 뒤를 돌아봤더니 뒷좌석엔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둘째 녀석뿐이었네요. 서서히 몰려드는 공포심에 이어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뒤돌아봤지만 그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고 아들 녀석뿐이었고 룸밀러를 다시 보니 아무도 없고 아무튼 뒤쪽을 10번은 더 돌아본 듯합니다. 분명 내가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진정해야지 하며 다시 룸밀러를 힐끔힐끔 보며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아들 녀석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에 반사적으로 룸밀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춘 모습 아까 그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내미랑 놀아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소리는 없었지만 깍꿍을 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싶어 갓길에 차를 세우려고 끝쪽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차 앞에 나타나신 아주머니. 안개로 한치 앞도 잘 안 보이는 순간인데 아주머니 모습은 어찌나 선명하게 보이던지 너무 놀라 핸들을 확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느리게 달리고 있던 터라 갓길에 비스듬히 차가 멈춰졌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니 공포심은 더해가고 너무 한꺼번에 일어난 일에 충격에 휩싸여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죠. 정신을 차리고 뒷좌석에 아들이 걱정돼서 뒤를 돌아보니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도저히 손발이 떨려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찾아 1번을 누르고 귀에 대는 순간 왜 아무 생각 없이 고개 들어 앞을 봤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앞에 나타나신 아주머니. 너무나 놀라면 소리도 안 나온다더니 딱 그 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머니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였고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데 두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불현듯 그때 이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갓길에 차량을 멈추고는 아들을 돌아보고 핸드폰을 부랴부랴 찾을 때 정신 못 차리고 기어를 피해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갓길 끝쪽 벽에 부딪히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 사람이 침착해지더군요. 아님 제가 간땡이가 큰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아들이 잘 있는지 확인한 후 바로 출발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정신의 시댁까지 갔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그 아주머니는 시댁까지 가는 동안 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시댁에 도착해 궂은 날씨에 제가 운전하고 오는 게 걱정돼서 나와 계신 어머니를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줄줄 나오고 손은 떨리고 말은 안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네요. 그렇게 얼마를 있다가 회사에 하루 쉬겠다고 전화를 하고 시어머니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아침에 뭐 잘못 먹었느냐, 아니면 요즘 뭐 힘든 일이 있느냐, 기가 허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 졸졸 쫓아다니고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랑 신랑한테 얘기하니 헛거 봤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끝나면 허무하겠죠.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그날 이후에 그 아주머니는 제 꿈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는 우리 아들내미들 쓰다듬기만 하시대요. 처음 꿈에 나타날 때는 공포를 느꼈지만 왠지 나타나는 횟수가 더할수록 안정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제 꿈에 출연하시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은 꿈에서 저희 신랑 얼굴을 쓰담고 계시더라고요. 잠에서 깼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날과 다른 기분? 슬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전 아줌마가 신랑 얼굴을 쓰다듬어서 서운한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곤 한참 후에 신랑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어머니가 새 시어머니이신 거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 7살 때 친어머니가 바람 도박 이런 걸로 결혼 생활 유지가 불가하다고 느끼신 시아버지가 신랑을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하셨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재혼하셨고요. 신랑은 그 이후로 친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어머니 얘기만 꺼내면 화내시고 또 새어머니가 친어머니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잘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신랑 친어머니에 대해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신랑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근데 친어머니 얘기만 꺼내도 화만 내시던 시아버지가 신랑한테 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시며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갔고 신랑이 상주는 되지 못하고 그냥 손님처럼 조문하고 왔습니다. 친어머니도 재혼하셔서 그쪽 남편분 아들이 상주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친어머니 남편분, 즉 재혼하신 분이 다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친어머님은 원래 몸이 약하신데 신랑 낳고 몸이 더 약해지셨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정성으로 보살피던 중 지금의 시어머니를 알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친어머니가 신랑은 꼭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 몸으로 어떻게 키우냐고 독하게 뺏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몇 년 혼자 사시다가 지금 남편분 만나 계속 사시다가 얼마 전 갑자기 몸살기가 심하게 있어 병원에 가니 폐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신랑 얘기는 엄청 많이 하셨는데 병원에 계신 이후부터 매일 신랑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우셨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 친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니 제 꿈에 나왔던 그분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제가 그 일이 있었던 7월 중순이 친어머니가 입원하신 시기였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이것저것 짜맞춰 보니 매일 아들내미들 쓰다듬다가 신랑 머리 쓰다듬은 날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신 듯해요. 신랑도 참 슬퍼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친어머니 얘기를 듣고 신랑이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줄 알았지만 키운 정도 무시 못하더라고요. 신랑이 말하길 친어머니는 그렇게 되셔서 그냥 슬픈 거고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새어머니께 정을 뗄까 싶어 걱정이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어머니가 나쁜 여자이긴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결혼해서 신랑 하나 보고 아이도 안 낳고 사신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써놓으니 시아버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그 이후 전 더 이상 아주머니 꿈을 꾸지 않았고 모성애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서웠어, 읽는 내내. 진짜일까?